제 친구들이 가서 감겨온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감겨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두 분님? 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티저 영상이 공개가 돼서 콘서트 갈 생각에 부풀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 많이 되시죠? 제 자리는 정말 있을까요? 이거 참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 몇 번이나 하게 될런지는 아직 모르지만 티켓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들어볼 분을 전화로 모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채널에 한번 등장하신 적이 있었던 분입니다. 저한테 고향 콘서트를 가게 해주신 장본인인데요. 전화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두부입니다. 네, 김두부님이십니다. 티켓팅 아이돌 덕후로 한 10년 넘었잖아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10년이 넘도록 아이돌 덕후를 하셨던, 그러니까 덕질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쵸? 네. 예. 그리고 티켓팅의 비법을 저한테 전수해 주셨던 김두부 씨인데, 최근에 이제 임영웅 씨 콘서트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완전 봤죠. 너무 봤죠. 저도 직접 봤지만 친구들이 엄청 연락을 많이 줬어요. 왜요? 그 이유가 네. 제 친구들이 직접 영웅시대까지는 아닌데 네. 그 친구들 부모님이 다 영웅시대시니까 그 친구들도 이제 티켓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받아본 영상이 2023 전국 투어 티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 보내주면서 이거 한번 보시고 티켓팅 일정이 뜨면 너도 여기 참전해라 이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봤죠. 네. 효자, 효녀 친구들이 많이 있군요. 어우, 의외로 많고 제 친구들이 가서 감겨온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감겨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두 분님? 그 이제 사실 처음 가시는 부모님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 가시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엄마나 아버지를 모시고 간 거죠. 임영웅 씨 그러면 이제 옆에 콘서트를. 앉아서 봐야 되잖아요. 네. 감겨왔다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네. 이제 자기도 반하고 온 거예요. 임영웅 씨한테? 네. 지금 작년에는 예스24에서 티켓팅을 했는데요. 네. 올해는 예스24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플랫폼에서 티켓팅을 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인터파크잖아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네. 인터파크가 만약에 이제 예스24는 저희가 해봤으니까 만약에 네.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하게 된다면 예스24랑 좀 차이가 있나요? 그 인터파크랑 좀 비슷한 환경이 멜론 티켓이라고 있어요. 네. 그 두 개가 그 티켓팅 환경이 좀 비슷해요. 근데 좀 이제 아이돌로 치면 대형 콘서트 티켓팅은 이제 두 군데서 많이 하는데 어쨌든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정각에 세로 고침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일단 새로 첫 고침. 번째는 카운트다운이 내려가요.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8시에 티켓팅을 한다? 그러면 그 월요일 8시 정각이 되는 시점에 빵빵빵이 딱 찍히면서 예매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는 그런 카운트다운이 내려가요. 아, 새로 고침을 안 해도 색깔이 변하면 클릭을 하면 되는군요. 예매 버튼을. 네, 색깔이 딱 변할 거예요. 정시가 딱 되면 색깔이 네. 변할 테니까 그때 예매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네.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린 거는 정상적인 절차인데 네. 그때 예매하기를 딱 누르시면 대기 번호가 뜰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다 같이 동시에 지금 접속을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쵸. 내 앞에 몇 명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지금 몇 번째로 대기열에서 줄을 서 있다. 이게 네. 보일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카운트다운이 0까지 내려가면 그때 이제 평소에 보시던 그 좌석 요런 자리가 보여요. 그러면 그때 빈자석 클릭하셔서 뭐 작년에 예스24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매를 완료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그 흐름으로 흘러갔을 때의 이야기고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매하기를 누르는 순간부터 이제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열이 뜨긴 떠요. 뭐 내 앞에 뭐 2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 제 예상에는 분명히 만 단위 찍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 뭐 제 앞에는 트래픽이요.
최대 많았을 때 83만 트래픽 이렇게 찍히거든요. 뭐, 앞에, 인터파크의 경우에 앞에 대기가 좀 없다? 그러면 뭐, 한 2, 3천 명까지도 있어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그 공연장은 최소한 막 10,000명 이상 들어가는 데에서 그렇죠. 2, 3천 대였으니까 저는 비교적 굉장히 빨리 들어간 편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조금 늦으면 앞에 막 2만 명, 3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대기열이 뜨고 대기를 다 기다렸어요, 만약에 내가. 네. 그래서 내 앞에 빵명이 됐어요. 네. 그러면 배치도가 떠야 되는데 배치도가 안 뜨고 비정상적인 접근입니다 하고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크로나 이런 정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티켓팅을 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분노를 유발하는 티켓팅이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해요. 아, 그런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이 불안정해요. 나는 이 아이디로 나 혼자 접속해서 정상적으로 기다렸는데도 비정상적인 접근입니다 하고 화면이 튕기면서 인터파크 티켓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첫 화면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임영웅 콘서트 검색을 하시거나 아마 이제 큰 대형이기 때문에 배너가 메인에 떠 있긴 할 거예요. 맞아요. 그 배너를 눌러도 없는 공연이라든지 잘못된 경로라든지 이런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대기열을 다 기다렸는데도 튕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클릭을 했는데 대기열이 안 뜨고 그냥 하얀 화면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대기열 경우는 자체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앞에 몇만 대기가 안 뜰 수도 있고 그냥 하얗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만의 노하우니까 네. 그냥 주관적인 저 사람의 방법이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예매하기를 클릭했는데 하얀 화면이 5초 이상 가면 그냥 새로 고침을 새로 해요. 아, 그 화면을 5초 이상 보고 있는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게 아니니까. 대기열이 뜨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 저는 예매하기를 눌렀는데 하얀 화면이 5초 이상 간다? 그럼 그냥 새로 고침을 다시 해서 예매하기를 다시 눌러요. 아, 그러면 그제서야 대기열이 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오. 이건 이제 저는 그렇게 한다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대기열을 뚫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운이 좋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운이 좋은 경우에 바로 들어가면 예. 티켓팅이 시작하고 한 2, 3분 정도 안에는 좌석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예 왜냐면 들어오지를- 다들 진입 자체가 지금 안 돼갖고, 뭐, 어떤 이미지로 따지자면, 문은 되게 좁은데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앞에서 지금 막 다들 막 엄청 우왕좌왕 시끌벅적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들어간 사람들은 조금 쾌적하게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에 그래. 예스24의 경우에는 네. 제가 들어가서 포도알이었어요. 네. 근데 클릭하면 두부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것처럼 이선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선자는 어떤 사이트를 가셔도 많을 거예요. 이선자는 어쩔 수 없어요. 이선자는 그냥 느린 내 손을 탓해야 돼요. 나보다 빠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선자는 당연히 사람들이 심리상 앞에 있는 좌석을 고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앞에를 클릭했을 때는 나보다 빠른 누군가가 그걸 채가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예스24와 멜론 티켓과 인터파크는 비슷한 환경에서 티켓팅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티켓 링크는 우리 시축할 때는 티켓 링크로 했었거든요. 티켓링크, 맞아요. 그 좋은 그 예시가 있죠. 티켓링크는 스포츠 티켓팅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임영웅 2023 전국 투어 콘서트는 티켓링크에서는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로 거기는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티켓팅을 네. 많이 했던 플랫폼이니까, 그러면 멜론 네. 티켓이나 인터파크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스24나. 네,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스24는 저희가 경험을 해봤고, 인터파크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인터파크와 네. 멜론 티켓은 그런 특성이 있다. 근데 네. 제가 두부님 진짜 궁금한 게, 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네. 휴대전화가 최신이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럼 네. 빨리 티켓팅이 될 줄 알고. 그런데 네. 제가 아는 어떤 티켓팅의 고수분은 맨날 네. 쓰던 그 휴대전화만 쓰신대요. 휴대폰을 바꿔도. 네네네. 그게 잘 돼서.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저도 사실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데, 저도 한 4, 5년 전에 샀던 휴대폰을 서브폰으로 쓰고 있는데, 저 휴대폰이 벌써 4, 5년 전이니까, 아침에 풀로 충전하고 나가도 밖에 나가서 두세 번씩 충전을 해야 될 정도로 배터리가 빨리 닳거든요? 네. 좀 오래돼서 되게 별로일 것 같잖아요. 제가 네. 가진 기기 중에 저게 티켓팅이 제일 잘 돼요. 저도 저 4, 5년 전에 샀던 저 휴대폰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티켓팅의 신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는 터치 노트북을 써요. 터치 노트북이요? 노트북 중에 터치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 마우스 휠로 조작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직관적이니까 화면을 탁탁탁 누르는 게 훨씬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뭐냐면, 네. 휴대전화, 두부님이 저한테 할 수 있는 기기는 다 동원해서 티켓팅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번 휴대전화, 노트북, 이 두 대는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디가 제 거로 하면 아이디가 하나에 이제 기계가 두 개잖아요. 네. 그래도 티켓팅을 할 때 괜찮나요? 이번에 혹시 만약에 인터파크로 바뀌게 되면 아예 못 들어갈까봐 하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를 한 가지 아이디로 최대 4명까지는 동시 접속을 하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네. 왜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사실 그 한 가지 맥락의 이야기인데, 제가 한 아이디로 저 혼자 들어가도 잘못된 비정상적인 접근이라고 튕기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거면 그냥 한 아이디로 4명까지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이게 이제 아직 공지가 나기 전이어서 정확히 오피셜한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영웅 콘서트도 암표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속사에서 암표 거래를 막으려고 네. 본인 확인을 굉장히 빡세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냐면 예매한 사람과 관람하는 사람이 일치해야 돼요. 그 확인을 그러면 콘서트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 거네요. 제가 이연경으로 예매를 했으면 제 얼굴을 보여주던지 뭐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던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예매한 사람이 이연경이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이연경이 내미는 신분증이 이연경 거여야 되고 그렇겠죠? 이연경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실물을 아마 대조해 볼 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풀렸기 때문에 예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일 때는 그 본인 확인하는 데서 때에 따라서 마스크 내려보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임영웅 씨 단독 콘서트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네. 예매자와 왜냐면, 너무 암표가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쵸. 오피셜하게 공식적인 반응이 네. 나오면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네. 한 사람이 2장까지는 예매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럼 2장까지 예매를 하면 제가 예매를 해서 제가 동행하는 한 사람과 이건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긴 한데 네, 그쵸. 한 명이 두 자리를 잡는 거는 거의 기적인 거고. 저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2자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 거 하나도 네. 손을 막 떨면서 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 아이디로 뭐 예를 들어서 티켓팅을 잘하는 김두부님이 제 아이디로 티켓팅을 도와주실 수는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제 아이디로 4명까지는 들어가서 해요. 4명까지는 부탁을 해요. 네. 어차피 내가 내 아이디로 나 혼자 해도 자꾸 오류가 뜨는데 이럴 거면 확률이라도 높이는 게 낫지라는 마음인 거고. 그럼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명이 들어가도 괜찮을 수도 있고 하나의 아이디로 한 명이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네요. 정말 그래서 복불복이에요. 아까도 이제 정상적인 플로우로 예매가 진행이 되면 인터파크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예외 상황이나 불발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티켓팅을 그래도 난 좀 몇 번 해봤다. 네. 이 기계가 나한테 좀 빠르더라. 내 손엔 익더라 하면 그 기계를 쓰시고 하실 수 있는 거는 인터넷이 정말 빠른 데 가서 하셔야 된다. 인터넷이 빠른 데를 어떻게 찾아요? 보통은 그래서 PC방을 가죠.
아, 인터넷이 빠르니까. 거기는 PC방 대부분 게임하러 많이들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집에서 하는 것보다 빠른 인터넷선이 깔린 데가 더 많아요, PC방이. 그래서 아. PC방을 좀 많이 가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 휴대전화로 시도할 때는 와이파이를 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와이파이 끄고 예. 데이터로 해요. 그러면 PC방에 가서 PC랑 핸드폰은 와이파이를 끄고 시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쵸,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조합하면 그런데, 근데 직접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노트북이랑 휴대폰 두 개 놓고 하는 거 되게 번잡하지 않아요? 정신없지 않아요? 네, 번잡하죠. 근데 보통은 한 개만 되더라고요. 들어가는 것도 두 개가 다 되는 경우. 왜냐면 손이 두 개밖에 없는데 제가 느려서 그런지 휴대전화 누르고 PC 누르고 이렇게 동시에가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서 네. 저도 보통 두 개 정도는 그냥 켜놓고 하긴 하는데 나는 진짜 티켓팅도 잘 할지 모르고 손도 네. 느리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익숙한 걸로. 그쵸. 익숙한 걸로. 그럼- 그리고 PC로 하시는 경우에는 꼭 팝업창 해제를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저 그때 그래가지고 티켓 실패했잖아요. 그니까요. 그거가 정말 기본적인 건데 그걸 진짜 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예매하기를 누르면 예매창이 팝업으로 뜨거든요. 아, 근데 예매하기를 누르면 팝업으로 떠야 되는데 그 팝업창 해제를 안 해놓으면 팝업창을 해제하세요 이게 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당황하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PC로 하시면 꼭 팝업창 해제를 미리 해놓으셔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또 이게 네.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도움이 될까요? 지금 벌써 인터파크에서 다른 표 예매하기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연습을 이제 언제 티켓팅 날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연습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될까요? 티켓팅 연습, 사실 저는 티켓팅 연습에는 조금 회의적이고, 네. 차라리